뉴욕시가 오는 3월 7일 실내 백신 접종 기록 증명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의 피습 사건 현장 인근에서 또다시 아시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70세 한인 노인을 공격한 용의자와 얼마 전 전철역 망치 공격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유엔이 긴급 총회를 통해 러시아 전쟁 중단 촉구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식 기업들이 각 거래소에 상정된 러시아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 공급망 교란을 더 악화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을 중국 우한 수산물 시장으로 지목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요금 상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시가 시행 중인 실내 장소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가 오는 3월 7일로 종료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7일 뉴욕시에 있는 식당과 술집, 극장, 체육관, 식료품점 등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조치를 오는 3월 7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주 동안 코로나19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 3월 4일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등이 없고 위험이 계속 낮다면 3월 7일부터 실내 장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출 의무 등의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식당 등 실내 장소 출입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증명을 의무화하는 Key2 NYC 규정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7개월여 만에 종료를 앞두게 됐습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민간 사업체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다른 백신 관련 정책은 뉴요커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2일부터 뉴욕주 공립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시설에 있는 2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 공립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3월 2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역시 앞서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오는 7일부터 공립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 피습 사건 현장 인근에서 또다시 아이잔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는 한 아시안 10대 남성은 지난 23일 저녁 로어 맨해튼 시버드 파크 인근에서 극장으로 가는 길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수차례 발에 차여 눈에 타박상을 입었고 안경이 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남성은 이날 저녁 출연하기로 했던 공연의 오프닝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이 벌어진 시워드파크 인근 지역은 2주 전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홈리스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입니다. 한편 피해 남성이 출연하려던 극장 측은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비극적으로 살해된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이번 아시안 아티스트에 대한 공격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아시안에 대한 폭력의 또 다른 예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10대 아티스트가 다른 미성년자 여러 명에 쫓기다 폭행을 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70대 한의 할머니를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가했던 용의자가 뒤늦게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퀸즈 포레스트 힐에 퀸즈 블러버드 도로변을 걷고 있던 75세 최모 씨를 다짜고짜 폭행하고 도주한 용의자 트레반 브라운이 지난 23일 체포돼 폭행 및 희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30세인 용의자 브라운은 최 씨의 뒤에서 빠르게 뛰어오다 그녀를 밀쳤고 그녀는 큰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그녀를 발로 밟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병원 진단 결과 왼쪽 눈과 목 부위 등에 심한 외상을 입은 것은 물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전철역 계단에서 앞에 있던 50대 여성을 망치로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용의자로 57세 윌리엄 블런트를 살인미수, 강도,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블런트는 사건 당일 밤 11시 20분쯤 뉴욕시 보건국 연구원으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전철역 층계를 뛰어내려갈 때 뒤쫓아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찬 뒤 피해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는 러시아를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선 최근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비토에 막혀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은 무서운 일이라며 핵분쟁에 대한 생각조차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직접 대화를 통해 즉각 전투를 멈추고 외교적 해결을 향한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르게이 키슬리차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연설에서 오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리코프의 주거 지역에 다연장 로켓 발사기로 포격을 퍼부었다며 무고한 민간인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후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이 제2차 세계대전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졌다며 미친 짓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적대 행위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돈바스 주민들을 상대로 먼저 저지른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러시아는 핵무기 접근을 열망하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특별총회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안보리 기능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 방식으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1번째입니다. 국제 여론에 따라 이번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안보리 결의와 달리 총회 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이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부당성을 지적하게 돼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각 거래소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나스닥은 오늘 모스크바 소재 인터넷 회사 얀덱스와 러시아 전자결제 기업 키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존, 모스크바 소재 헤드헌터 그룹,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인 넥스터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이어 뉴욕 증권거래소는 러시아 광산 철강업체 메첼, 모스크바 소재 모바일 텔레 시스템, 부동산 플랫폼 츠한, 사이언 등의 주식 거래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1만여 개 비상장 주식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OTC 마켓 그룹도 테러 제재와 그 여파에 관한 규제 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나스닥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러시아 상대 경제 제재로 인한 우려가 해소될 경우 거래가 재개되리라고 전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내 주식 거래를 처리하는 미 중앙예탁청산기관 역시 테러 금융 제재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 펀드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국부 펀드 등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즉, 미국인들의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금지시킨 것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AFP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루블화 방어 능력 및 국가 경제 지탱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미 정부 관계자는 CNBC에 푸틴이 보유하고 있는 6,300억 달러는 통화를 방어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외환 보유액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공급망에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주력으로 수출하던 곡식과 천연가스 등 원재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공급 통로가 막히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침공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방대한 원자재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석유, 천연가스, 밀, 해바라기유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은 전 세계 3분의 1 수준이며 양국의 옥수수 수출과 해바라기유 수출 규모는 각각 전 세계 19%,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요성이 커진 항공로와 육로를 차단하며 운송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 항공기에 영공 진입을 금지하면서 항공 무역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영공은 유럽과 환태평양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항로지만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 제재와 보복 조치로 하늘길이 막히며 화물 항공 운송업체들은 중동 등의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류 업체들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를 관통하는 철로 운송 예약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고 곡물과 금속 및 러시아 석유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항구 운송도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급 차질이 생기며 올해 국제 석유 가격은 8년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20% 이상,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인 팔라듐 가격은 26.7% 올랐습니다. 밀 가격 역시 지난주 시카고 거래소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러시아의 MMC 노릴스크 니켈 PJSC 광산은 스테인리스 강과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11%, 세계 팔라듐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으로 지목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동안 또 다른 유력한 가설로 제기됐던 코로나19의 연구소 유출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학과 고려대 등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2개 연구팀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총 150쪽 분량으로 아직 과학저널에 실리진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2019년 12월 우한의 화단 수산물도 매시장에서 판매된 살아있는 포유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으며 이것이 2차례에 걸쳐 이 시장의 상인과 고객들에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또 다른 가설인 연구실 유출설의 무대로 지목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팬데믹의 기원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19년 12월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156명의 위도와 경도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확진자 밀도가 높은 곳은 우한 시장 주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또 2019년 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숙주로 알려진 너구리 등 포유류가 이 시장에서 판매된 점도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2020년 1월 이 시장 남서부의 바닥과 벽 등에서 채취한 유전 샘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이 나왔는데 이곳은 이를 판매하는 상점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요금 상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등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4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옴니 이용자가 일주일간 $33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은 자동으로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옴니 시스템은 1회 요금만 결제할 수 있을 뿐 메트로카드처럼 7일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요금 체계에 20회 탑승권 할인 옵션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은 편도 티켓 20장을 따로 구입하는 금액보다 요금이 20% 저렴하고
특히 피크타임 1개월 정액권은 추가로 10% 할인된 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메트로노스를 뉴욕 시내에서 주말 동안에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던 $5짜리 단일 요금제인 시티 티켓을 주중 오프 피크 시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 뉴욕 시내 편도 메트로노스 티켓은 $2.25,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티켓은 $2.75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메트로노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피크타임 요금은 내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뉴욕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호컬 뉴욕주지사와 애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서한을 통해 뉴욕 노숙자들을 위한 엄격한 정책 시행과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 특별관리 및 쉬운 가석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인종 간의 범죄에 대해 혐오 범죄의 동기가 있음을 인식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뉴저지에 이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AYC는 지난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의무 교육 법안과 관련해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에게 법안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 공연, 예술계가 잇따른 보이콧과 징계 조치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거들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러시아의 국제경기 개최, 국가명, 국기, 국가 사용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고 폴란드, 스웨덴, 체코의 각 축구협회도 러시아와 경기를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과 국제체조연맹, 국제유도연맹은 IOC의 요청에 호응해 올해 러시아에서 열기로 한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세계자동차연맹도 올 시즌 F1 월드 챔피언십에 러시아 그랑프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은 오후 8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에 세계적 지휘자인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를 무대에서 내리고 조성진을 투입했습니다.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도 올여름 예정된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공연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주의회는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2022년부터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고 한인들이 사랑하는 필수 전통식품인 김치의 역사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김치는 한국의 오랜 전통 음식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풍부한 역사를 가진 음식이라며 100여 년 전 미국에 처음 도착한 한인들은 성장하고 있는 활기찬 커뮤니티로 뉴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점과 매년 11월 22일을 뉴욕주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의회는 오는 4, 5월쯤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공표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뉴욕지사 역시 공표식과 더불어 뉴욕에서 김치의 날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조합상 3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센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으로 남우주연상, 정호연은 여우주연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상식에 앞서 발표한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에도 선정됐습니다. 다만 최고 영예상인 TV 드라마 시리즈 앙상블상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앙상블상은 석세션에 돌아갔습니다. 이정재는 브라이언 콕스, 빌리 크루덥, 키에라 컬킨, 제러미 스트롱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받은 첫 연기상입니다. 정호연은 제니퍼 애니스톤, 엘리자베스 모스, 세라 스누크, 리스 위더스푼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TV 드라마 연기로 SAG 남녀주연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또 비영어권 배우가 미국 배우조합이 주는 연기상을 받은 것도 역시 최초입니다. 앞서 영화 기생충은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배우 전체에게 주는 앙상블상을, 미나리의 윤여정은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